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전일 월요일까지 시장 흐름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 증시에 들어오는 자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주로 시세를 쉽게 띄울 수 있는 동전주, 천원 단위 잡주들을 시작으로 보호해수 물량이 크게 묶여 있어서 유통주 식량이 적은 품절주 수준의 신규 상장주들이 주로 수급이 들어오는 장세다 보니까 시청자님들께서 대응하시기 많이 힘드셨을 거라 봅니다. 자, 그럼 현재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좀 많이 매매를 하시니까 코스닥 지수 흐름을 보고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과 금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를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크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금일도 코스닥 지수는 이제 갭으로 좀 끌어올릴 거라 보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 차트만 본다면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왜냐면 5일선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61선도 무너지고 121선도 깨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21선이 우행 흐름을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로 보여져요. 뭐 하루 이틀, 뭐 화요일, 금요일이나 뭐 내일 수요일까지는 뭐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목요일부터는 다시 이렇게 하방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고점 한번 찍고 N자형이에요. 이렇게 21선 이탈을 한 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21선 저항대를 받고 재차 무너지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역N자형이에요. 이런 흐름은 A만큼 이렇게 A만큼 B가 빠진다. A만큼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A와 B는 같고. 그래서 지금 지금 고점을 한번 닫고 그다음에 반등이 이렇게 나온 폭에서 21선을 이제 21선의 저항을 막고 무너뜨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A의 구간만큼 이제 고점대 이제 A만큼 B 이제 빠진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빠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차트 베이스로 봤을 때는 더 빼야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현재 해외 증시로 인해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끌고 가신 관점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4월 초까지는 좀 빠지다가 그 이후에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 결국 뭐 4월 달에는 매매하기 좋은 흐름이 나온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닥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단기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고요. 조금 더 빠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나스닥 지수가 급등이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단기적인 관점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 생각과 맞다고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는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또 대응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참고 정도로만 삼으셔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존 추천드린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NS 같은 경우는 제가 이날에 또 말씀드리면서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무리는 없어요. 이날에 매도하셔도 이렇게 밀렸을 때는 또 재매수 하셔가지고 끌고 가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또 현대차 이슈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와 관련돼서 또 들어왔었는데 수급이 그거 외에서 전고체 관련된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현대차가 관련된 이슈가 터진다면 또 금일은 반등이 또 강하게 상승이 또 나와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성우라든지 같은 섹터죠. 그래서 성우도 금일 또 이때 또 말씀드린 다음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또 이후에 이렇게 강하게 뺐지만 대량 거래량에 비해서 이제 빠질 때는 거래량이 소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반등 또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수 흐름도 양호하게 나올 것을 본다면
좋은 매수계가 되어 있죠. 이런 종목도 시초가에서는. 그래서 여전히 만약에 여기에서 매도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밀렸을 땐 뭐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또 매매 대응을 또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메가터치, 메가터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후에 19%까지 추가 시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또 밀려서 밑꼬리, 긴 밑꼬리, 소양봉이 나오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앞전 고점 돌파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KNS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또 보셔도 되는 거고요. 매수가 그 거래량을 봤을 때도 이렇게 대량 매수가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지, 이렇게 매수 거래량이 강하게 이렇게 들어왔고 매도 거래량이 거의 나오질 않았거든요. 밀렸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는 수폭에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그 대량 매수 어쨌든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부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또 관심 있게 가지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MOT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또 시세가 강하게 나왔고요. 그 이후에는 저는 좀 부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보진 마셔라.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성우라든지 KNS, 메가터치는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MOT는 이제 좀 관심에서 좀 제외시키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스틸리온도 제가 이때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렇게 좀 급등이 이렇게 앞전 고점 돌파가 예상되어 나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이노메트리,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노메트리를 말씀드렸죠. 그 이노메트리도 말씀드린 이후에 이렇게 상한가를 찍은 모습이고요. 뭐 추가적인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상한가 찍고 추가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더구나 지금 하나 둘셋 사면서 음봉만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앞전 고점 돌파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앞전 고점 돌파 나왔을 때는 매도 관점을 보시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인공신장용 혈액 여각이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 시노펙스. 네, 시노펙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래 주식 그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렸어요. 이렇게 밀렸을 때도 추천 드렸고 이후에 이렇게 강하게 시세가 나온 부분이고요. 또 이 형태 지금 4연속 양봉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시세가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다만 적당히 단기적인 관점을 본 만큼 적당히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매도를 보시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상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뒤에 이렇게 좀 강하게 급등이 나왔고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차근차근 본다면 내용하고 이제 세력이 들어온 어떤 기간 외인 세력들이 들어온 이런 수급 분석을 하다 보면 계산이 가능되거든요.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추가 시세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망이었어도 역으로 뭐 이노메트리나 뭐 시노펙스 같은 종목들은 수익을 보실 수 있었다. 그 신기하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다 강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보면서 제가 항상 연구를 하기 때문에 뭐 가능한 건지 몰라도 덕분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수익을 보셨다는 거에서 굉장히 좀 뿌듯하고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저는 뭐 시청자님들께서 어쩌면 저로 인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뿌듯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3월 25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이 갭상승이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추가적으로 강하게 뭐 한 5%막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면 시초가에 매매 바로 하진 마십시오. 밀렸을 때 매매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첫 번째 종목은 옹코니 테라퓨틱스를 가져와 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의 내용을 한번 보자면 젤리약품의 신약 개발 부문을 맡고 있는 자회사고요. 최근에 차세대 이중표적 합성 치사인 한양 신약 후보물질인 네스파립이 미국 식품의약청 FDA로부터 위안과 식도 접합 부암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 승인되었다는 내용으로 이제 상한가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 종목이. 그래서 과거 21년에도 네스파립이 췌장암 치료제로 미국 FDA와 한국 식약처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적도 있고요. 특히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을 확률은 17.6%에 불과하고 FDA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승인이 될 때는 신속 이제 혜택이 있어요. 이제 지정 승인이 될 시에는 혜택이 있는데 신속 심사, 그러면 조건부 승인, 그다음에 신약 허가 검토 수수료 면제,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 시장 독점권 연장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속한 개발과 상업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암 연구 학회가 있는데요. 이때 온코니 테라피틱스가 네스파립에 대한 비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러한 기대감이 4월 말까지 반영된다고 본다면 충분한 VR 이유가 되겠죠. 일단 뭐 내용뿐만 아니라 차트 흐름도 중요하기 때문에 차트를 일단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금일 일단 상한가 한번 나온 다음에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조정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앞전 고점 최근에 형성된 강한 이렇게 밀집된 고점을 돌파가 나왔고요. 물론 무너뜨리긴 했지만 이제 다음 지지선이 이제 이 앞전에 이제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빼도 많이 빠질 자리도 없습니다. 15,200원 부근이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보면 되고 많이 빠져봐야 2% 내외예요. 마이너스 2% 내외. 그래서 이 종목이 갭으로 만약에 이 나스닥 지수 영향을 위해서 갭으로 띄운다면 매매하지 마시고 15,690원 아래로 밀리게 된다. 이렇게 갭으로 띄운 다음에 혹시라도 이렇게 밀리게 된다. 음봉으로. 그럼 이때 매매하시는 게 맞겠죠. 절대로 시초가 때 강하게 갭으로 띄운다. 그럼 매매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전일 종가랑 비슷하거나 아래로 밀렸을 때 매매하세요. 그게 맞는 거죠. 그다음에 매수한 다음에 좀 끌고 가시는 전략. 만약에 금일 믿고 달리고 장대 한봉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매도하셔야죠. 단기전 관점 보시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음봉으로 뭐 추가적으로 밀려서 끝났다. 그럼 좀 더 지켜보십시오. 앞전 이제 부근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19,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이제 앞전 고점 돌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항대 라인으로 봤을 때는 앞전 저항 라인까지 있기 때문에 못해도 19,000원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밀린 다음에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뭐 바로 전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더라도 일정 반등이 나온다면 그래도 최소 15% 이상의 급등은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일단 들고 와 봤습니다. 나쁘지가 않아요. 4월 말까지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그 내용상으로는 끌고 갈 가치가 있는 거고 차트 베이스로도 이제 부담 있는 가격대까지는 왔습니다. 부담이 없어요. 가격대 자체가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 자체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 없이 또 매수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지수가 굳이 뭐 제가 봤을 때 지수가 추가적으로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꾸준히 갈 걸로 보여지니까요. 단기 관점으로 이제 이 종목은 일단 전일 종가 금일 15,690원 아래로 밀렸을 때 좀 매수 관점을 보시고 장대 한번 튀어져 나왔을 때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 비율도 적당하고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종목은 뭐 일단은 저 뭐 실적보다는 내용으로 일단 들어가 왔고 차트 베이스가 나쁘지 않아 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일단 펜 엔터테인먼트는 과거에 겨울연가 헤르프문달, 쌈, 마이웨이, 각시탈, 동백꽃 필 무렵 등 우리가 알만한 히트작을 제작한 콘텐츠 업체예요. 최근에는 아이유 박부검이 출연한 폭삭 수가수다가 히트를 쳤죠. 넷플릭스 서비스엔 히트를 쳤고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은 일본 애인을 배급한 유명 영화사 미디어캐슬까지 인수를 하면서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크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크게 시세가 나왔다가 현재는 지속적인 우행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재미난 거는 시세가 나왔을 때 어때요?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실렸는데 조정이 나왔을 때 어때요? 밋밋한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강제로 빼고 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한번 시세를 띄우고 강제로 밀고 있다.
물론 신용비율이 5%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가에는 일단 이슈가 나오면서 갭까지 올린 첫 번째 상승 시초가까지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부담이 없다고 보여져요. 만약에 금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 그건 부담이 없습니다. 이 종목은 한 방은 강하게 시세가 나올 자리는 이제 됐어요. 제가 봤을 때 뭐 금일 빠진다 하더라도 조금 더 보유하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한번 한두 번 정도 더 빠질 수 있다고 하도 크게 밀릴 자리는 없고요. 오히려 장단봉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금일 뭐 보합권이나 뭐 추가적으로 빠졌을 때는 진입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뭐 앞전 고점 돌파까지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장단봉 한번 노리고 매매하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한번 나올 때가 됐으니까 한번 좀 노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엔디포스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살짝 좀 잡주 성향도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잠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의 최대 주주가 대유예요. 대유의 최대 주주는 조강 ILI고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현재 이젠 거래 정지 중인 대유고, 이젠 대유의 최대 주주인 조강 ILI도 역시나 거래 정지 중입니다. 그리고 거래 정지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 조강 ILI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우동 씨가 사실 1세대 기업 사냥꾼입니다. 쌍방울 그 대표처럼. 근데 이 양반이 엔디포스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배임 행위를 했기에 이젠 거래 정지가 되었어요. 이 두 종목이. 그리고 재미난 건 대유가 이젠 정리매매 전에 대유 수액주도 주주 연대가 이의 신청을 해서 이젠 거래 이젠 정리매매를 이젠 막아냈고요. 이후에 조강 ILI도 대유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지분을 사들였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수액주주 연대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정리매매가 됐을 거예요. 대유 같은 경우는. 그런 다음에 지분을 사들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는데, 왜냐면 조강 ILI가 이제 최대 주주로 대유의 최대 주주로 있지만 대유가 수여한 자산 가치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버리기가 아깝습니다. 정리매매가 된다 하더라도 가치는 그대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상패를 시켜서 정리매매 때 지분을 확보하려고 노렸는데, 조강 ILI 그 기업 자체가 일단 대표이사 김호동 씨가 이제 노린 거죠. 근데 수액 주주 연대로 인해서 계획이 틀어졌다고 봐요. 더군다나 현재는 최대 주주가 사무 투자사로 변경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대표이사랑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겉으로 보기에만 이젠 최대 주주가 바뀐 거죠. 하지만 이젠 대유나 조강 ILI가 감사고서 적정이 나왔기 때문에 상패의 위험으로서는 벗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조강 ILI 대유는 거래 정지지만 관련사인 엔디포스는 매매가 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상한가도 쳤습니다. 감사 보고서가 나왔고 적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배임행위나 뭐 이런 것도 이슈가 일단 뭐 이런 악재들은 다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고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차트 베이스로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금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밀리는 흐름 나오잖아요. 갭상승일 때는 따라 붙지 마. 전일 종가 대비 2220원 이하로 밀릴 때부터는 노려보세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급등 날 확률이 크거든요. 악재가 그냥 사라졌어요. 이슈가 사라졌기 때문에 장단봉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형태예요. 이 종목은.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왜냐면 조강 ILI나 대유 같은 경우는 이젠 악재는 다 벗어났고 오히려 호재성 내용들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상장된 엔디포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 됩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쁘지가 않아요. 상한가의 윗골이 물론 대량거래 터졌지만 매집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의도적으로 밀리고, 왜냐면 이 종목이 만약에 대량거래 터졌는데 만약 밀 생각이었으면 완전히 뭐 장대봉이 터져야지 정상인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양봉 흐름이 터졌거든요. 민다고 다음에 방어 그 밑골이 달린 형태의 긴 윗골이 양봉 영망청 소 양봉이 떴습니다. 그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하락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믿고 달리는 장단봉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매우 커요. 만약에 음봉이 나왔다 금일, 만약 음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2,000원 선만 유지된다고 한다면 일단 보유 관점을 가져가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땐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거든요. 금일 만약 음봉을 밀린다면 내일 양봉을 뜰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